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이 공동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의 낙태죄 기획, 오늘은 세 번째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논란을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국내외에서 펼치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오크앤 데이터. 오늘은 트로트 전성시대의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이 공동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등으로 빈부의 차는 더욱 극명해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상생과 공생을 위해 도입된 개념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 지도자들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번째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상생과 변혁의 기회로 삼아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모든 종교가 이웃사랑의 실천인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빈곤을 양산하는 차별 구조가 체계화된 세상을 나눔과 돌봄의 상생 경제의 윤리가 살아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결속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중앙과 지방, 기업 등 지역 자원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진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3대 종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생필품 등을 담은 희망박스를 마련해 아동 그룹홈과 쪽방 지원단체, 보건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사회적 기업 수는 2,626개이며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65곳 등 180여 곳의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연계해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기획 세 번째 순서, 오늘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논란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입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논란은 뜨겁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나 학계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며 여성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피임 과정에서나 아니면 임신 중지를 한 과정에서나 임신 과정에서나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다 더 주는 것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는 거고.
이들은 또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며 합법화했을 때 여성의 건강은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거를 합법화 시켰을 때 오히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것은 낙태가 아니라 출산이라고 강조합니다. 낙태가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주스든 모든 주스의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을 해칩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이미 결정권인데 그 결정은 이제 어디 사라지고 태아를 없애는 것만이 결정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의무는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는 의료인들은 우리 모두가 태아였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다 태아였잖아요. 6째로 태어났는데 그때 저도 부모님이 임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낙태되지 않고 이런 생명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이유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낙태되는 태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에 입원 중인 박모 씨는 조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기와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궁이 약한데 이제 버텨줘서 고맙고 양수 터졌을 때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교수님이 끝까지 힘써 주셔갖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양수가 멈춰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은 들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대규모 순장 모임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최근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로부터 집합금지 명령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의거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합금지 명령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보건당국의 명령 해제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교계단체들의 대면 모임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총회에 상정할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모처럼 대면 모임으로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할 내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다음 회기 주제를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로 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인간 중심의 탐욕의 물질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회심과 함께 생명 중심의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목표, 또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를 치유되고 화해된 평화 공존과 통일의 한반도로 전환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교회협의회는 화해통일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등 13개 위원회의 새 사업 계획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펼치고 있는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국내외에서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함께 연속 토론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향후 10년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질서 보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회원 교단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회 내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활동, 언론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 한반도와 주변국들 간의 평화를 위한 사업 등 다음 회기 주요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성공회 대성당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트로트 전성시대의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참 트로트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트로트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월달 조사했을 때 1위로 언급된 그 프로그램이 사랑의 콜센터였어요. 선호도 8%였는데요. 이 사랑의 콜센터는 지난 5월에 선호도 1위 프로그램에 오른 이후로 5개월 연속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트로트가 인기 있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우선 트로트에 대해서는 50대, 60대가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50대 이후 연령층에서 최근 3년간 계속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의 81%, 60대의 65%가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층에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이상의 그 연령층들도 주 소비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트로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우선 트로트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트로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년 이후 연령층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 시청 경험을 조사를 했더니요. 50대에서는 55%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대에서도 52%, 20대에서도 무려 49%가 트로트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트로트가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10대, 20대도 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트로트를 좋아하면은 세대 간의 관계 형성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묻는 질문 중에서 트로트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알아봤더니 그렇다라는 응답이 50%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대상자의 반 정도는 트로트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연령대로 좀 한번 나눠봤더니 연령대에서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50대 이상에서도 49%가 트로트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 10대, 20대에서도 49%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30대에서는 무려 58%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로트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압도적인 그런 동의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생겼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트로트 전성시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로트의 장점은 익숙하다는 겁니다. 익숙한 문화는 본인한테 편안함을 줘요. 근데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걸 접하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근데 익숙한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함을 주는 거죠.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피곤함을 가장 익숙한 이런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잊고 그리고 그 순간에 힐링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바로 트로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트로트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기 힘든 사회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많은 분들이 트로트에서 위안을 얻고 있지만 바로 그 위안을 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트로트처럼 우리 교회가 위로와 힘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